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재대학교 드론로봇공학과 차도환 교수입니다. 저희 현재 육군 발전 자문위원인데 총장님을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굉장히 딱딱하고 무서운 자리에 제가 지금 앞에서 보니까 장군님들이 너무 세게 노려보셔가지고 조금 겁이 나는데요. 그런 분위기를 조금 깨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제 이름의 뜻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에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차도완, 많은 분들이 차도남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차도남이 아니라 차가운 도시의 완벽한 남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를 원래 쳐주시는데요. 네, 분위기를 말랑말랑하게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패널 토론을 준비를 하면서 육군의 그런 노력들을 한번 되돌아 보았습니다. 그럴 때 2018년 육군은 첨단 과학기술국 기반의 5대 게임 체인저를 발표하면서 사실 드론봇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용어였죠. 그리고 초반에는 사실 이 드론과 로봇의 합성어의 개념으로 사실 개념이 모호했던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러한 드론봇의 개념을 잘 정착하였고 드론과 로봇을 통한 무인 체계를 통한 유무인 복합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현재 육군은 잘 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정감사에서 아미타이거를 완성하고 전력화하는 계획을 발표를 하였는데 그러한 계획대로 육군이 추진을 한다면 정말 미래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군의 노력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또 보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김학성 원장님께서도 발표를 해주셨지만 거기에도 포함이 일부 되어 있지만 과연 드론과 로봇 등 이러한 무인 체계가 맞는 기술인가? 그리고 두 번째, 이 통신 및 네트워크에 대한 의구심으로 과연 이게 잘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저희가 무인 체계, 첨단 무인 체계, 무기 체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 재래식 어떤 무기 체계에 대한 성능 개선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육군의 어떤 조직의 어떤 문화들을 살펴보았을 때 과연 육군 내의 인재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결국 육군에 인재가 없다면 그런 첨단 무기 체계의 활용은 불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육군 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더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첨단 과학기술군으로서 육군이 드론이나 로봇 등을 통해서 어떻게 싸울지에 대한 개념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드론과 로봇은 아직 기술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기술이 성숙이 되고 나면 인간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이러한 드론과 로봇 등을 가지고 과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전술 집단, 예를 들어서 뭐 공격 작전을 할 때 돌격, 돌파, 지원 전술 집단을 편성해서 공격 작전을 실시하는데 로봇을 사용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새로운 어떤 전투 수행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육사 특강을 가서 생도들에게는 반드시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육군 내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개념으로 새롭게 싸우는 방법을 반드시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뭐 군사적 천재를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로봇을 활용한 전투 수행 방법에 있어서 군사적 천재가 우리 육군에서 나올 수 있는 아주 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드론이나 로봇 등 무인 체계를 전력화하기 위해서 기획하는 과정에서 이런 드론이라든가 로봇 이런 하나의 단일 플랫폼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무인 체계를 기획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통신과 네트워크, 또 부대 유형과 특성이 다를지라도 언제든지 운용이 가능한 상호 운영성, 또 한 개의 통제 장치를 이용해서 다양한 무인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공통된 통제 장치, 또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 아키텍처 등의 어떤 기술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기획하고 개발을 추진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기획되고 준비되지 않는다면 결국 전력화되어 사용하는 시점에서 사용 불가의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싸우는 방법을 육군이 고민하였을 때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로봇이나 드론 등을 통해서 최적화된 부대 구조 또 편성도 지금부터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굉장히 조금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육군이 우수한 어떤 첨단 전력을 아무리 확보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중요함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잊는다면 이러한 첨단 무기체계는 무용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군 복무 자체를 막 편하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사람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병사들의, 우리 전투원들의 생명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추진되고 있는 정책적인 모습에서 소외되고 있는 그런 계급적 층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연관 장교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육군 조직 내에서 근무 공간 내에서 뭐 대령 이하의 연관 장교가 목숨을 스스로 이렇게 끊는다는 어떤 아픈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 육군의 조직 문화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총장님 계시지만 정말 뼈를 깎는 그런 혁신을 해서 인간이 중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의 문화를 육군이 반드시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육군은 창군 이래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 국가와 국민의 군대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자유대한민국 수호의 사명을 성실히 완수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육군의 노력은 우리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서 생물과 같이 유기적으로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그 노력을 계속한다면 정말 우리 육군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군대, 그리고 적에게는 두려움을 안겨주는 군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차가운 남자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토론은 차갑게 하시네요. 냉정하고 어쩌면 지혜 그 육군의 발전 방안 3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굉장히 딱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토론을 해주셨지만 오히려 나중에 토론하거나 또 플로어에서도 또 이어서 얘기해봐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미래 싸우는 방법을 어떻게 고민하느냐에 대한 거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전투형 육군에 대한 문제 제기하고도 비슷한 것 같은데 어쩌면 첨단 무슨 기관총을 들고서 칼 들고 싸우는 신공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총을 든 싸우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고 무기 체계가 바꾸는 거에 따라서 싸우는 방법이 미래에도 계속 개척해 나가야 된다라는 게 아마 그게 궁극적인 중요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두 번째 문제도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어떤 우리 무기 체계 중심으로 발상을 하잖아요. 뭐 드론이 있고 로봇이 있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뭘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육해공, 사이버 우주, 최근에 인지 공간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전장 공간의 전체적인 복합 속에서 이런 무기가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더 복합적인 고민 같은 게 필요하다는 말씀. 뭐 세 번째도 아까 말씀드렸던 멈티에서 험티로 바뀌어야 되는 어떤 인간과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